네,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에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일정 보니까 오전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총회 하시던데 먼저 홍 의원님.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지금 IAEA 그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로 낸 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그 불안감 내지는 향후 계속적인 어떤 대응을 정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논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정부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IAEA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자, 홍 의원님. 네. 이제 보고서 일본에 전달됐고요. 자, 우리의 역량 앞으로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의 역량 어디로 모으는 게 지혜롭다고 보세요? 네, 일단 찬찬히 이제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어떤 그 리뷰를 정부 측에서 당연히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IAEA 보고서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알프스가 제대로 이제 작동된다는 전제하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이제 부합하고 그리고 인체 환경적인 영향이 극히 미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IAEA도 이제 사무실을 이제 일본에 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뭐 적극적으로 뭐 동참도 요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후쿠시마산 어떤 수산물 수입 금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지속하면서 특히 우리 해양 에 이제 그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저희 당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한 50군데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92군데입니다. 장차는 이제 200군데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면 모든 어종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이 불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데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이제 국제해양법 제소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제해양법 제소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2021년 4월 달에 IAEA와 특히 이제 일본에서 해양 방류 결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방류 전후에 이런 어떤 그 환경적인 어떤 영향이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이제 해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해양법 국제해양법 제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를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고민은 필요하겠으나 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수산물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WTO 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졌고 이제 두 번째는 수입 금지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때 논리가 뭐냐면 후쿠시마 방류가 했을 때 했던 그 환경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 그러니까 2011년도 사고 당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달라졌다. 이게 해양 생태계가 그 논리가 WTO에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 문제하고는 이제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하고 지금 야당일 때하고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 후쿠시마 해양 방류를 2017년 8년도부터 검토를 하다가 2021년 4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해양 방류가 할 때 왜 지금같이 왜 해양 방류를 하냐 이렇게 왜 문제 제기를 2017년 18년도 검토할 때부터 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IAEA만 하더라도 사실은 IAEA는
원자력이 핵으로만 계속해서 뭐 위협을 받을 때 이거를 좀 국제 평화적으로 이용을 좀 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1957년도에 유엔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그 원자력 관련된 세계 최고 권위자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본부는 빈에 있는 국제 기구입니다. 이런 어떤 국제 기구의 어떤 그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이 박사한테 지금 논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좀 말을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뭐 깡통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깡통 보고서 있던 초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알프스가 제대로 뭐 작동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하는데 아니 1차에서 6차까지 보고서가 이미 있고 그리고 알프스 작동되기 이전에 그 오염수가 방사능 수치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처리가 됐을 때 방사능 수치가 어떻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인데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지도 않은 깡통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정말 무너뜨리는 국제 망신입니다.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걱정하고 국민의 어떤 건강을 걱정하는 정당이라면은 이런 비과학적인 어떤 정치 선동, 괴담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3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후쿠시마에서 발생된 오염수가 베크렐 단위로 하면은 780 테라 베크렐입니다. 이것은 이제 30년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한 2, 3 베크렐이 1년마다 이제 배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그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알래스카부터 해서 이제 그 캐나다, 미국을 경유해서 이제 4, 5년이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1년에 우리 바로 턱 밑에서 중국 통계에 따르면은 1085 테라 베크렐이 지금 이제 매년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을 가면 벌써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서해는 벌써 문제가 되고도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어떤 생태계 우려 이런 것은 전혀 비과학적이다. 정치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야말로 정말 저는 국제 어떤 그런 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국민들을 우롱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에서 오는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어떤 뭐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주권 국가의 일본이 결정을 할 문제지만 그러나 국제적인 환경 염려 때문에 우리가 개별 어떤 국가에서 개입을 하기가 지금 현재 쉽지가 않으니 우리가 찬성하면 방류하고 반대를 하면 방류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반대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너무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IAEA라든지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이런 어떤 국제기구의 힘을 빌려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연히 대한민국은 반대죠. 왜 찬성합니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으니 국제기구인 IAEA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보고에 따라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알프스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작동된다면은 결국 이제 나오는 삼중 수소는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당연히 중국 원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토론 잠시만 쉬어가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